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몇 년이죠? 2020년인가? 네, 2020, 2020 이렇게 되네요.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조금 OT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영화 보셨나요? 우리는 항상 새로 시작을 하죠. 제가 재수라서 그런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즐겁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띄운 것도 있고, 저는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시작을 하지만 이전과 다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안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 매일 밥 먹는 것도 똑같고, 그죠? 사는 집도 똑같고, 내가 뭐 이제 집에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올라와서 뭐 노량진에 기거하면 뭔가 다른가? 다르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뭐냐면 관점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틀려져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진부한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령과 문학을 임용시험을 대비할 때 보는 인령과 문학이라는 것, 일반 영어와 문학, 그리고 아주 대전제로는 영어라는 것,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시작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맞추고 시작할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조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미진한 것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 갭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올해는 다르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시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언제 시작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신 거 잘하셨어요. 1, 2월에는 사실 이렇게 다들 어디에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어. 그러다 3월부터 이렇게 스멀스멀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고요. 아니면 1월 4주가 지나서 그다음에 2월부터 나오세요. 설 명절 다 세고 일단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1월 거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듀얼로 같이 이제 진행하시기도 하고, 3월에 오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1월부터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또 3, 4월 강의를 매주 진행하면서 1, 2월 또 인강으로 막 따라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힘들게 보내시죠. 그래서 5, 6월 돼서야 그 1, 2월 거를 다 이제 그 마스터하는 이제 그런 플랜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가 사실은 나 혼자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전체적인 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뭐 개인 사정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러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요. 언제 시작할 것인가? 또 터치가 안 먹니?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시 기본서부터 볼 거야? 뭐 단어 뭐 어디부터 해야 돼? 이런 생각들 다 하시죠. 결정하셨나요? 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거야?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갈 거야? 학원 커리를 탈 거야? 혼자 할 거야? 스터디로 할 거야?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죠. 지금 고민하시느냐고 다들 지금 이제 집에 계신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자,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를 보시면 돼요. 내가 몸무게를 맨날 이 얘기인데 체중을 빼려고 해도 10kg를 뺄 거야? 아니면 5kg를 뺄 거야? 아니면 나 유지할 거야? 이거에 따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목표되는 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목표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제는 뭐예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걸로는 뭡니까? 이 과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기출 시험이에요. 결국은 시험 문제를 먼저 보셔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지? 내가 뭘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저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을 보라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제가 본 거죠. 그죠? 과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어쨌든 최종 목표는 기출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관점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시험 범위가 뭐지? 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텍스트가 있으면 시험 범위를 정해준다고요. 그래야 언제, 막 분량으로 봤을 때 일주일 분량이야? 한 달 분량이야? 그거에 따라서 언제 시작할 거야? 어떻게 공부할 거야? 외워버릴 거야? 그림이면 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할 거야? 등등의 생각이 이제 전략이 세워지잖아요. 시험 범위를 보자 라는 거죠. 일반 영어 시험 범위 뭡니까? 자, 볼까요? 이게 기존에 나왔던 소스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다음에 타임즈에도 있었고요, The Economist에도 있었고, 뉴즈윅이라는 이제 잡지도 있었고,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라고 하면 뭐 부의기원이라든지 아주 저명한 The Prince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 내지는 해당 분야, 경제 분야의 입문서 같은 심리학 분야의 입문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뒤에 있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책에서도 이제 발췌가 돼서 소스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Social Problems, 이건 이제 윌슨 쿼틀리라는 개간지인데 이거 우린 잘 모르는 잡지예요. 여기서 이제 사회 트렌드를 다루는 이런 이제 잡지인데, 그리고 이게 땡스 클럽이 나왔던 에세이집이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이런 데서 막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시험 범위 그러면 엄청 방대하잖아요. 도대체 어쩌라고? 시험 범위로 우리가 소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뭐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앞에 소스들을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원전 Authentic Readers를 읽을 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한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영미문학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5월 기출 때 드릴 건데 제가 기출을 싹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문학에서는 20세기, 그리고 빅토리아 에이지,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 시대 쭉 펼쳐봤더니 기준이 없어. 그 시대에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에서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워낙 대표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맵을 펼쳐서 제가 다 표기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기출 때 이제 교재에 들어갈 텐데, 자, 아메리칸 리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19세기 작품에서도 실제 나왔고, 게다가 시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그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국 시만 나오냐? 아니에요.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여러 영역이 영어로만 된 거라면 그 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2차 이제 그 논술이 있던 이제 그 시절에 더 그랬고요. 자, 그리고 드라마. 미국 드라마만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미국 드라마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기출된 드라마는 또 아일랜드의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시험 범위 알 수 없어요. 뭘 보라는 말이냐. 텍스트 소스 위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기출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갈 것이냐. 자, 목표 과제 시험에서 어떤 타스크를 요구를 했는지, 무엇을 해결하라고 했는지를 조금 특정해보자, narrow down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를 source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로 접근을 한다? task로 접근을 할 것이다. 기출에서 요구했던 task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 관점으로 우리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과제를 보는 눈은 기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출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이제 타스크들을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 문제들을 봤을 때, general understanding은 물었구나. task type은 뭐 main idea를 이제 묻는 거, purpose를 묻는 거, 뭐 title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이 다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뭐냐면, 수능 있죠. 수능에 대해서는 그 평가원에서 8가지 그 task type를 나눠놨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항들이 쭉 나오는데,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을 매칭을 시켜봤을 때 요 4가지, 크게는 이제 사실은 5가지예요. 논술형까지 봤을 때 5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중에 지금 남은 메인 과제가 지금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즈는 여러 가지예요. true, false도 있었고, cause and reason을 묻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침 과제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테일스 과제로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리딩의 기본이죠. 제너럴 언더스탠딩과 디테일. 그 외에 인터랙티브 인프런싱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블랭크를 두고 이제 필링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하는 거는 패시지의 오버럴한 로지컬한 플로우를 알고 찾는 것이 수능에서 얘기했던 그런 과제 유형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서술형의 형태로 또 기입형의 형태로 그거는 question 타입인 거죠. 과제의 타입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대비하고 디테일 과제를 대비하고 요거를 대비하고 라이팅을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봤더니 자, 예시인데 시 같은 경우는 주제를 묻는 거구나. 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미저리를 알아야 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메타포를 알아야 돼. 시밀리를 알아야 돼. 결국 뭐예요? 리터러리 컨셉, 리터러리 텀스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작품에서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리터러리 컨셉을 배우고 이것을 작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주제를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제 분석을. 자, 그래서 목표를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면 요렇게 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엑셀로 그동안에 했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소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 뭐 책에서 내기도 하고 뉴스윅, 이코노미스트에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문학도 이렇게 소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항상 이 소스는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타스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 영어는 아까 보셨던 general understanding, 요거는 기출이 이러한 근거를 했을 때 거기서 물었던 general understanding 그 타입으로 이 source를 써서 문제를 출제했을 뿐이에요. 자, 어떤 것은 자, 요 16년도에 있었던 요 문제, 과제랑 비슷한 디테일 과제를 내기도 하고 summary, writing 과제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유사하게.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자, 타스크 요 기출에 있었던 방식으로 주제를 묻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갈등 상황을 묻기도 하고 그냥 해석만 묻기도 하고 주제와 감정과 해석을 세 개를 다 묻기도 합니다. 이게 과제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문학 작품이나 이제 일반 영어 이제 텍스트들이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고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이제 매겨봤습니다. 그건 또 이제 기출 때, 오리월 때 또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문학적인 주제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어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그리고 그 변두리 주제, 관련 주제 이런 거 위주로 저도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문제를 봤을 때, 기출 문제를 봤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타스크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전 그냥 따라만 갈래요?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일단 과제를 해결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 오리올 기출 가기 전에 뭘 여러분들이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영문 텍스트, 그죠? 일반 영어의 소스와 그다음에 문학의 소스를 볼 수 있는 기본기가 돼야 과제도 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기본기 이것은 뭐냐면 리딩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합격 그 설명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최종까지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것은 리딩이지 결코 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작문 실력을 해야 돼. 라이팅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라이팅은 제 커리에 있는 것만 그 정도만 하시면 최종 가가지고 내가 못 써서 라이팅 실력이 안 돼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약간의 이제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계속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리딩입니다.
자, 논리 부분은 제가 이제 본강의 이제 교재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word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은 sentence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paragraph로 구성되고, 이 한 paragraph가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 기출 문제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이 이 리딩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번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 단어라고 하면 단어 일단 외워야 돼요. 기본 뜻. 기본 뜻. 그래서 여러분 복합책들 있죠? 그거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리를 따라가면서 텍스트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Authentic Readers 하게 되면 또 무수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 1, 2월 교재가 여러분들이 혹시 쉬워 보이신다면 실제 그 안에 텍스트를 보시면 단어도 그렇고 주제 수준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다 외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마주한 텍스트에 있는 모든 단어를 외운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 이제 주제별이나 이제 그 복합 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 순서로 또 이제 그 한 라인을 더 가져가서 외운다.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contextual meaning까지, 컨텍스트 안에서의 미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본 단어 뜻을 알아야 컨텍스트 안에서의 뜻을 알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figurative한 미닝까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단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문장 안에서 또 이제 패러그래프 안에서 작품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 부분까지 확장되고 요 의미까지 아주 철저하게 묻는 것이 임용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뜻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준비를 하셔서 초반부터 잘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센텐스 단위로 이해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머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머는 아니지만 패턴화된 것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패턴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willed power 같은 컬로케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센텐스 안에서 단어 하나 말고 더 확장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문 독해가 제대로 되는지, 기본적인 그래머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자, 센텐스가 하나 있을 때 말고 센텐스와 센텐스가 연결됐을 때, 2개, 3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센텐스들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논리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7센텐스, 5개에서 7센텐스까지 가는 서술형의 답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해결을 하시고, 로직이 연결되는 센텐스와 센텐스를 연결하는 정도의 그래머는 저희가 2월 달에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되게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수준급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지시고, 그 위에 그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논리 단위로 조금 더 확장적으로 라이팅을 쓸 수 있는 그래머, 그것이 바로 이제 특강으로 2월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4주의 과정으로 그것을 거쳐서 3월 라이팅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센텐스 단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그것이다. 그래머랑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 본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부분인데, 패러그래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문단 안에서 word와 sentence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역할을 가지게 돼요.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이 센텐스의 의미도 확정할 수 있고, 단어의 의미도 컨텍스트 안에서 확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업 앤 다운이 계속됩니다. word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패러그래프의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게 되는 거죠. 자, 패러그래프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 센텐스가, 이 word가 가진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전체적인 의미를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텀업, 탑다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모두 다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 완벽하지 않죠. 계속 업앤다운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 이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목표를 세우고 내 지금 as is를 점검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리를 타고 쭉 가는 것은 이 부분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기본기보다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상담을 하세요. 뭘 좀 더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커리 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뭔가를 또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이 기본 커리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뭔가 애드를 하거나 빼거나 이런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나한테 맞게 이제 근육이 붙듯 실력이 붙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자, 답을 드리면 조금 이제 구체화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톡스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화 톡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결국은 타스크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theme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제를 보는 기출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저는 톡스를 제안을 합니다. 일단 타스크를 알아야 되고 1, 4월 동안 상반기 동안 이 타스크를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기본기 리딩 실력을 이제 쌓아야 하는 거고요. 자, 오르가니제이션은 뭐냐면 이제 뭐 지문의 구조도 구조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답을 써야 되잖아요. 목표 지점을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이 답을 쓰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기출에서 보면 특정 과제 그 서술 답안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만 준비하면 아주 그냥 뭐 화려한 라이팅이 아니라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그 구성 로직을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답은 뭘 가지고 씁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써요. 그죠?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 절대 채점이 안 돼요. 요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합격 불합 요 점수 받으신 분들 제가 같이 한 거랑 보니까 인력문학은 서술 같은 경우에는 핀트가 나가면 그 안에 키워드가 조금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다 이제 감점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입형 2점, 서술형 2점으로 거의 계산을 이제 점수 배점을 주고 부분 점수를 전혀 안 주고 다 이제 차감을 한 것 같아요. 그 핀트가 맞게 쓴다라는 게 뭐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키워드는 어디서 나옵니까? 리딩에서 나와요. 라이팅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딩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라이팅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딩이 잘 됐어의 의미는 뭐예요? 키워드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키워드는 굉장히 로지컬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리딩의 기본이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거를 쓸 때 유사어를 써서 우리가 패러프레이즈에서 쓰게 되죠. 그러면 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리딩 때부터 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해서 읽고 빨리 쓸 수 있고 또 글자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같이 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톡스의 전략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우리들이 과제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기출이다라는 거 정확히 아시고 기출을 가기 전까지의 상반기에 이제 그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이 과제를 보는 일이 생기면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으로 훨씬 더 포커스해서 톡스 전략으로 여기에 이제 네로우 다운해서 훈련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간의 커리를 보시면 자, 1, 4월은 그래서 영역별 기본 학습 이라는 것으로 해서 1, 2월에 Reading for Understanding 해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리딩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 4월은 Writing을 가는데요. 얘도 Reading for Writing이죠. 글쓰기 위한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 지문이 있어요. 거기서 키워드들을 추출해서 Writing 하는 방식으로 3, 4월은 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Paraphrasing 거의 이제 중심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머리 하는 것까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키워드 추출과 이제 시노님을 연결하는 이 훈련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1, 2월에는 시를 하고 3, 4월에는
소설하고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장르로 나눠서 합니다. 텍스트가 장르적 특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이제 리터러리 컨셉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 6월이 되면은 이때 일반 영어 타스크 타입별로 주제별로 이제 지문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면서 우리가 타스크를 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답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추출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문학은 이제 장르가 일단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타스크 타입, 타입이 나뉘고 그다음에 이제 타스크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기출 때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 때는 이제 똑같죠. 이때 가서는 철저하게 모의고사가 톡수 체제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은 여러분들이 영교론이나 영어학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으면 어때요? 뭔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방법을, 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레이너가 가르쳐줘. 자세랑 막 이런 거 가르쳐줘. 어느 근육을 쓰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연습하고 내재화해야 나 혼자 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계를 쓰든 내가 운동할 수 있고 스스로 내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저는 그냥 트레이너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훈련의 과정을 하셔야 돼요. 1회 트레이너가 이제 트레이닝 해주고 그 다음에 2회는 와서 자가훈련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때 삐뚤삐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점검받고 이렇게 하죠. 그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기본 커리에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달에는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라는 이제 원서 책으로 서술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문법과 작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실러버스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2월 4주 동안 라이팅 대비를 하게 되고요. 만약 그 라이팅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법들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충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Reading for Insight라고 해서 주제별로 아까 보셨던 소스도 있죠. 일반 영어 소스들. 거기서 이제 발췌한 원문 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풀 텍스트의 일부를 보면서 패러그래프 단위로 메인 아이들을 뽑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독해를 하게 되고요. 올해는 거기다 이제 시도 한 편씩 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본 강의는 리터러리 컨셉 그 위주로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특강 때는 주제별로 이제 시를 본 강의 때 다루지 못한 것과 이제 다른 것까지 합쳐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3, 4월에는 우리가 소설하고 드라마를 가니까 또 시를 보고 싶죠. 그래서 1, 2월에 시를 복습하면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습 과제를 같이 내드리면서 주제별로 다시 한번 시를 다시 분류해가지고 보는 것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가면 기출인데 영교론 선생님이 최시현 교수님하고 저랑 지금 2차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쉬지를 못해서 기출 때는 한 달씩 이제 그 강의를 몰아서 하고 한 달은 저희가 안식월을 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영교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 2회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안에 딱 이제 영교론 기출을 끝내고 6월 달에는 이제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기출을 싹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최시영 교수님이 라이팅 컨퍼런스를 하세요. 기출 답안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 이제 점검을 해주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점검 받고 6월 달에는 일반 영어 그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걸 가지고 전화 라이팅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강생만 하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6월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래 좀 써봤어. 그걸 가지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가지고 첨삭하고 이제 홀 클래스로도 이제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 해서 나중에 해결 전략까지 가면 타스크를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를 훈련을 하죠. 거기다 이 쓴 것 중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오류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나의 리딩 실력도 점검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를 전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부터 모의고사 체제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저희 1년 커리 전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까? 끝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이게 이제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과제도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근을 살짝 주면서 계속 이제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짜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말미에 제가 스터디 가이드를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올해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T 부분은 이제 이게 끝이고요. 제가 실러버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서 수업 계획 써 보시면,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1년간의 이제 로드맵 안에서 우리가 1, 2월 강의를 이제 수업을 지금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 2월 강의 안에 일반 영어 문학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강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 4월 쓰기 전 과정으로 해서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한번 잘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금 목요일날 오전에 저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강은 2월부터 2월 6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오후에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오후 강의가 없습니다. 2월 6일부터 이제 4차례 이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교재가 각각 있는데 메인 텍스트 부분, 진도 나가는 부분의 텍스트는 작년 교재랑 페이지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쓰셔도 돼요. 근데 단지 단점은 뭐냐면 이제 필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텍스트는 이제 일반 영어나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필기한 대로 다시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개정된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따가 과목별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강 교재는 이게 있는데 4판으로 할 건데 책을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회 제가 드리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먼저 한글을 한 10문항 정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를 번역을 해보시라고, 트랜슬레이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트랜슬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그 내용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때 배운 것을 다시 또 문제로 형성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셔서 처음에 내가 그 한글을 영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했는지와 수업을 한 다음에 내가 요거를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 한글만 쭉 보고 내가 영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복습이 되시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이제 형성평가가 매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카페가 QR코드로 제가 그 보충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셔서 질문이나 상담 요청이나 뭐 쪽지를 보내셔도 되고 채팅을 하셔도 되고, 직강생들은 편하게 저한테 이제 말씀하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업의 개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고, 특강 세부 내용도 도대체 그래서 뭘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내용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월 마지막 시간에 제가 특강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료도 먼저 이제 드려야 하니까 그때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OT는 요걸로 마치고 일반 영어 우리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교재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첫 시간은 진도 안 나가고 이렇게 OT를 하니까 좀 마음이 가벼우시죠? 이제 듣기만 잘하면 되는데 생각을 우리 일치시켜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이제 눈높이를 같이 해야 앞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열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 드린 내용이니까 공부 방법은 좀 따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오류
학습이라고 해서 라이팅 피드백 때 보면은 서술형의 오류 유형과 기입형의 오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서술형 오류 유형 한번 보세요. 과제 오인이나 서술 범위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점수가 완전히 다 날아갑니다. 서술한 내용이 다 날아가요. 이거는 이제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출 유형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류할 때 이제 기출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서술 점수를 날리는 이런 것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은 기출을 안 봐도 된다, 봤던 텍스트가 또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소스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과제 기준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보셔야 우리가 다음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역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예요? 지문 파악 리딩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리딩을 우리가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입형 오류 유형인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형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많이 이제 평가를 하세요. 서술형보다는 사실상. 자, 유사 단어를 선택해서 오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때도 리딩 연습 부족이다. 정반대 키워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리딩 연습이 부족인 거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때도 리딩에다가 또 라이팅이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기입형의 성패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리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오류 유형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톡스 프랙티스라고 해서 문제집이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랑 모의고사를 다 보고도 문제를 더 풀고 싶다라는 이제 요구들이 있으신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40제를 냈었는데 올해는 100제로 해서 기존의 모의고사를 또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활용을 해서, 근데 그거는 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작년인가 강의를 해봤는데 할 게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까지 하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식으로 이제 올해 그렇게 커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영어는 그렇습니다. 자, 아까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일반 영어 학습 과정은 뭡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다라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내가 얼만큼 내재화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첨삭과제나 이런 거 첨삭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상반기에는 내 실력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좀 훈련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일단 부딪히시길 바라요. 그냥 face it 하실 때 실력이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영어 교재 구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재를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교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도 그게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자, 어떻게 구성했냐면 앞에 Reading for Understanding Part 1은 우리가 리딩의 기본기를 세우는 기본 컨셉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량의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OT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워드라는 것을 찾는 것을 굉장히 깊이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사실은 되게 시간이 짧아서 매칭만 하고 라인만 찾아드리고 마는데,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모의고사 때는 하반기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단어 하나하나, 지문에서 어느 단어 하나도 로지컬리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보는 과정이 이제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눈앞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텍스트의 난이도 이걸로 보실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만큼 깊이 보느냐가 요 강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어를 phrase를 그 word, sentence, paragraph를 그 지문 안에서 100% 여러분들이 씹어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 부분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actice for General Understanding은 이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practice for keywords 돼 있죠. 짧은 지문, 그러나 이제 SAT 지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거기서 발췌된 지문들을 가지고 문항들이 practice for keywords는 한 5문항 정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을 찾는 문제. 이게 다 뭐예요? General Understanding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1, 2월은 General Understanding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돼야 또 키워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디테일이고 뭐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는 거. 요거는 또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또 핵심이에요. 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게 7문항. 그리고 practice for main idea 해서 블랭크 문제를 해서 10문항. 요게 이제 SAT 정도 수준의 지문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마지막 요게 20문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출 유형이에요. 기출의 유형으로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던 관연도의 문제들 중에서 20문항을 뽑아서 모의고사 자료 그대로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문제가 되냐면 49문항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 해설지에 보시면 해석과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영상으로 해설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해설이 필요하고 질문이 이제 있었던 것들은 그렇게 강의를 해놨으므로 이거를 이제 본 강의에서 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룹 스터디 혹은 셀프 스터디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본 강의를 나가면서 이게 병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초수시다라고 하면 요거를 하기 버겁다라고 하면 요게 집중을 하시면 되고, 기본 강의에 내가 이게 수월해 하고도 조금 더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돼요. 재수 이사인 경우. 자, 그 다음에 practice for exam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시절에서 최근 문항까지 해서 키워드를 찾는 문제 기출해서, 그리고 타이틀을 찾는 문제,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만 뽑았습니다. 그것이 문항이 어떻게 되면 7개, 5개, 9개 해서 총 21문항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총 몇 문항이 되냐면 70문항이 돼요. 요 70문항을 7주 동안 푸는 이제 스터디 가이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게 스터디를 짜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도록. 그래서 앞서의 문제를 풀고서 기출에서는 이게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 2월에 배운 베이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격적으로 과제 유형 타입으로 또 볼 때는 언제예요? 6월 달에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의 실력, 이제 진행되는 그 실력으로 이게 2월 달쯤 풀게 되겠죠? 1월 한 달 이제 쭉 진행해보고 여기까지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erms for Understanding은 이 교재에서 다뤘던 개념들 있죠. 그걸 또 다시 다뤄놨어요.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헷갈릴 때는 개념을 다시 보면 돼요. 그거를 오늘 이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리뷰 워크북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파트 1에서 있었던 것을 개념을 쫙 빼고, 개념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Terms for Understanding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제만 뽑았습니다. exercise 문제만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개념은 다 알았으므로 두 번째 이 책을 보실 때는 뭐만 하시면 돼요?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앞에 파트 1에 있는 개념으로 가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1, 2월을 끝나고 3, 4월에 라이팅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복습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매 시간 뭐 1, 2주 몰아서 내가 복습을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4주 끝나고 내가 요거 가지고 다시 복습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 2월 끝나고 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복습용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 챕터별 앤서 키가 있지만 뒤에 해설이 같이 있고요. 거의 해석을 많이 이제 넣었어요, 교재에. 그래서 전년하고 또 달라진 부분이 해석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해석과 해설이 이제 앞에 텍스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영어를 본격적으로 좀 조금 시작을 해보고 쉴까요? 자, 나중에 이제 그 교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다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자료 드린 게 뭐가 있냐면 키 컨셉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보실게요. 이 교재에 우리가 Reading for Understanding Part 1에서 다루는 전체 개념을 한번 조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 컨셉 나는 없느냐? 있군요. 자, 볼게요.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에서는 전체 챕터를 볼까요? 자, 이 정보를 이해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부터 우리가 이제 바로 잡자고요. 제가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보를 읽는다. 그러면 그 정보라는 것이 지금 제일 상위의 제너럴한 월드거든요. 이 정보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이제 서브 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다음에 패러그래프 단위를 보게 돼요. 패러그래프에는 구성 요소가 있더라라는 걸 챕터 2랑 3에서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구성 역할들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유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인퍼런싱이 없으면 이게 그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퍼런싱을 통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내용들은 결국은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퍼런싱의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편한 것이 있어요. 지문들이 그 구성되는 패턴들이 보니까 mainly 7 타입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메인 아이들을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더불어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요거는 이제 한 패러그래프 단위죠.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패러그래프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 요거까지 그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문을 상당히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가 서술형을 해결하는 부분,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요게 앞에 게 다 됐을 때 요거를 건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기출과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뭐냐면 underlines part의 의미를 써라라는 요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그 부분. 자, 정보냐,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냐, 설득하기 위한 거냐, 거의 우리는 설득이에요. 우리의 지문들은. 자, 거기서 figurative한 랭귀지를 이해하는 거. 이 부분이 바로 underlines part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의 가장 난이도가 이제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일반 영어에서도 배우고 더 깊게는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최종 요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1 나갈 텐데요. 50분이 됐네요. 챕터 1 나가게 될 텐데요. 정보의 관점에서 제너럴과 스페시픽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가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떤 단위로 본다고요? words 안에서, context 안에서, 그 다음에 sentence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보시면 내가 그동안 지문을 볼 때 얼마나 꼼꼼하지 않게 봤는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얼마나 김수아가 꼼꼼하게 보기를 이 수준까지 원하는구나 요거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챕터 1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